감소로 고전하던 여수공항이 각고의 자구 노력으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욱 공격적인 활성화 전략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억대 고소득 귀농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작물 재배와 차별화된 농법이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수 만성리 해변 배후부지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복합 휴양 레저단지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부터 고흥읍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됩니다. 고흥군은 내년에도 가스 공급 지역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X 개통과 함께 여객 수요 감소로 고전하던 여수공항이 지난해 운임 할인과 노선 증편 등 자구 노력으로 반등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올해는 저비용 항공사와 부정기 국제선 유치 등 더욱 공격적인 활성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여수공항 이용객 수는 50만 3천여 명으로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용객 수가 전년 대비 20% 넘게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여수공항 여객 수요의 반등은 큰 틀에서 광양망권에 대한 인지도 확산에 따른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전남도와 광양망권 지자체들의 지원과 정규 노선 운임을 최대 50%까지 파격적으로 할인하면서 KTX에 빼앗겼던 이용객들을 유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여수 제주 노선을 주 5회에서 14회로 증편한 것도 이용객 증가에 큰 몫을 했습니다. 공항 공사 측은 올해 더 강도 높게 공항 활성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항공기 이용 승객들에 대한 광양망권 주요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 혜택을 더욱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소형 항공 운송 사업 지원과 함께 저비용 항공사 유치, 국제선 부정기 운항 등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라든가 상공회의든가 협조해서 국제선 수요 조사를 먼저 해보고 그에 따라서 이제는 국제선 부정기 운항을 추진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는 저비용 항공사를 유치를 해서 더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해마다 100억여 원이 넘는 운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여수공항. 지난해 새로운 반전 포인트를 마련한 만큼 올 한 해 더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확보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농촌으로 들어와 억대 고소득을 올린 분농이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작물 재배와 차별화된 농법을 활용한 결과입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 광양읍의 한 비닐하우스. 층층이 쌓인 화분 8천여 개에 24만 뿌리의 색싹삼이 자라고 있습니다. 화분에 묘삼을 심고 2개월 정도 자라면 수확합니다. 색싹삼은 뿌리당 최고 1,500원으로 높은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기존 수삼보다 8배나 많은 사포닌이 함유돼 건강식으로 찾는 손님이 많습니다. 이 하우스 주인인 황재익 씨는 직장 생활을 하다 새싹삼을 재배한 지 5년여 만에 한 해 2억 5천여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트렌드에 굉장히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어떤 흐름을 농업도 소비자 흐름에 맞춰가지고 그 재배하는 작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광양시 진상면의 또 다른 농가는 애호박 재배로 분홍을 일궜습니다. 하우스 내 병해충 예방을 위해 바닥에 완결을 깔고 습도 조절을 위해 팬 시설을 갖췄습니다. 화학비료나 농약 대신 친환경 약재로 병해충 예방에 나섰습니다. 다른 지역 애호박보다 감칠맛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 하우스만 7동에서 한 해 2억 원 가까운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10여 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월급쟁이 꿈이 사실은 사업인데 이제 농사 짓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그만 사업이고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참 재밌어요. 농사 짓는 게. 광양 지역에서 이처럼 1억 원 이상 높은 소득을 올린 농가는 지난해만 128농가.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폭등 속에서도 전년도에 비해 15% 이상 늘었습니다. 비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매년 농업 분야에 100억 원 이상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생산 위주의 농업에서 앞으로는 농산물 가공해서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농촌도 힘들다고 외치는 요즘. 농촌으로 돌아와 차별화된 농법을 통해 분홍을 일군 슈퍼 영농인들이 아직도 농촌이 살아있다는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올해 전남 동부 지역 국가어항개발 사업에 170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올해 관내 국가어항개발 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28억 원 증가한 173억 원으로 돌산항과 시산항, 발포항 정비 등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에 93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또 신규 사업인 안도항 낚시 관광형 개발 사업에 24억 원, 풍남항 정비에 1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연도항 대합실 신축과 국동항 부잔교 설치 등에도 18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됐습니다. 여수시 만흥동 검은모래 배후부지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L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오늘 여수시와 실시 협약 MOA를 체결하고 여수시 만흥동 평촌마을 1원 22만 1,700여 제곱미터 부지에 790억여 원을 투입해 상가와 숙박시설, 2주택지 등 복합 휴양 레저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MOA를 시작으로 다음 달 전남도의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감정평가에 착수해 올 하반기 본격 공사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섬의 날 제정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전라남도의 섬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회를 설득할 지역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의 브랜드 시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오는 2024년까지 모두 24개의 섬을 선정해 섬 고유의 생태 자원을 회복하고 관광 자원화해 주민들의 소득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매년 100억 원 이상씩 모두 2,6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면 이 같은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섬의 날을 제정한 국가가 없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해온 가고 싶은 섬 가꾸기나 연도교, 연육교 사업, 그리고 섬의 관광산업들이 활성화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은 과제는 섬의 날을 담고 있는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심의할 국회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섬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 없는 데다 각종 국가기념일 제정 요구가 밀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라도 우리 국회를 다니면서 소관위원들을 1대1로 만나겠습니다 해서 섬의 날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섬의 날 제정은 섬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효과는 물론 수천 개의 섬을 보유한 전라남도를 섬 정책의 명실상부한 중심에 포진시킬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다음 달부터 고흥읍 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흥구는 관련 조례 제정과 주민 설명회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초부터 사업비 33억 원을 들여 도시가스 배관망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 고흥읍에 거주하는 2천여 세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해져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고흥구는 또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배관망 구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순천 문화의 거리 일대 국내 유일의 복합 창작 예술촌을 조성하는 사업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순천시는 향동 문화의 거리에 지난해 말 배병우, 김혜순 작가의 스튜디오를 오픈한 데 이어 오는 3월 조광훈 작가의 창작 스튜디오를 열 계획입니다. 문화의 거리 내 장안식당도 상반기에 리모델링 사업을 마친 뒤 예술가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방과 갤러리 등을 입주시킬 예정이며 인근의 옛 승주군청 건물도 연내 공연과 전시 문화공간으로 단장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5.18 진실 규명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전일 빌딩 총탄 흔적이 계기가 됐는데요. 총력을 기울이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5.18 진실규명을 위해서 자문관을 위촉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진실규명을 지원할 시청 내 전담 조직을 발족시키기로 했고 5.18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된 목적은 발포 명령자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목표 시기도 정했습니다. 전일 빌딩에서 총탄 흔적이 발견된 걸 계기로 진실규명 요구가 높아졌고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광주 정신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일 또한 대선 공약으로 가장 먼저 내 서울 의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씨 등 광주 학살의 책임자들이 90살을 바라보는 고령이라는 점 때문에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보고서가 채택되면 5.18 역사 왜곡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88년에 50 청문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보고서가 채택이 못 됐습니다. 여야 간의 합의를 못 이뤄가지고. 그래서 국가 차원의 진상 보고서가 없습니다. 5.18의 진실규명을 위한 광주시의 이 같은 노력들이 조기에 성과를 낸다면 유난히 광주 정신을 강조해온 윤장현 시장에게도 정치적 자산이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정병석 전남대학교 총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학 운영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 총장은 전남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임직원과 학생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4년 동안 교육 경쟁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취임식을 가진 이식 여수캠퍼스 부총장도 여수캠퍼스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여수캠퍼스 위상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가 다음 달 5일 열립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섬진강 마라톤 대회는 섬진강을 사이로 다암 매화마을과 남도대교를 거쳐 구례군 간전면을 돌아오는 코스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42.195km의 풀코스와 하프코스 10km, 5km로 나눠 오는 16일까지 선착순 6,000명까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는 빼어난 섬진강의 풍광과 완만한 코스가 잘 어우러져 국내 대표적인 마라톤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여수 국가산단내 도로에서 34톤급 탱크로리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폴리우레탄 원료로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 23톤이 실려 있었지만 다행히 유출되지는 않았으며 운전자 51살 신모 씨가 등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구분기를 달리던 중 균형을 잃으면서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부족한 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 농협에 인력지원센터가 운영됩니다. 전라남도는 이달까지 여천농협과 순천농협, 광양 다암농협 등 도내 17개 농협에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와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을 연결해주는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모두 21곳의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앞으로 4곳의 농협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오늘 시청사에서 여성 친화도시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갖고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로 순천형 여성 친화도시를 만들어갈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성 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배려하는 도시입니다.